수학? 자, 혹시나? 혹시 이거 자, 들어봤어요? 다항함수의 성질 들어갔어요. 다항함수의 성질 오늘은 미분 버전을 전부 다 할 예정이고 적분은 다음 시간에 아니지 적분을 나가고 나서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이거 우리 방학 때 공부했던 거 기억은 나나요? 예. 했다는 것 정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2차 함수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3차 함수, 4차 함수의 성질들을 유도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전에 방금 바로 어떤 성질에 대한 걸 공부를 했지? 대칭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얘네들을 좀 다르게 공부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2차 함수부터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의 성질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정 점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요. 자, 그 후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축과 여기에서 이 접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꼭지점에서의 접선을 이런 식으로 모조선을 긋고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눈앞에 삼각형이 몇 개 보여? 2개 보이죠? 이 두 삼각형은 언제나 1대 2 닮음이다 라는 성질을 만족시킵니다. 자, 대부분의 다항함수의 성질들은 특정 이 주요 관찰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있잖아. 걔를 0,0으로 평행 이동하면 굉장히 쉽게 유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몇 콤마 몇으로 옮긴다? 0,0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함수가 뭘로 바뀌겠어? y는 ax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점 좌표를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2al 가로 열고 x 빼기 l 더하기 al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 y절편은 x에 몇 내면 돼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al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얘의 y 값이 뭐예요? al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결론적으로 언제나 2대1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2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은 언제나 존재하죠. 이걸 뭐라 불러?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죠. 2차 함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이 딱 한 개 있는데 그 점이 언제나 뭐다? 중점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놔볼게. 그러면 gx의 기울기가 저 직선의 뭐랑 같아? 이 두 점 사이가의 기울기랑 같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결국은 fx의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gx의 뭐랑 같은 애? 기울기랑 같은 애지. 그러니까 얘하고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gx는 어차피 여기에 뭘 때려 넣어도 언제나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두 개를 뺀 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 뺀 함수는 어디에서 등장한다 그랬죠? 뭐 증명할 때 등장한다? 표현값 정리 증명할 때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얘의 미분계수가 몇인 점을 찾는 거야 지금? 0인 점을 찾는 거죠. 근데 얘 알파 콤마 몇 지나요? 알파 콤마 몇 지나 이거? F랑 G랑 알파에서 만나네. 그럼 알파 콤마 0 지나죠? 베타 콤마? 그리고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의 미분계수가 0인 점은 어디일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은 언제나 보다 중점이다.
자, 세 번째. 이가 지워졌어요. 미안해. 아니, 하지 마세요. 안 지워졌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중량이 없으시네.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어요. 알파 베타에서 뭘 읽었어? 접선을 읽었어. 그러면은 둘이 당연히 만나겠죠. 자, 만나는 점이 항상 이거 아니 중점. 이제 여기입니다. 둘의 x좌표의 평균인 지점에서 만난다. 와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증명해 볼까요? 저기. 자, 이 참수를 평행이동해서 꼭지점이 0,0이 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참수 ax 제곱 되지. 네. 그러면은 이 참수에 이거 이동된 점을 알파1이라 했을 때 알파1에서의 접선이 요거죠. 베타1에서의 접선은 이거죠.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두 개가 뭐 하는 지점. 연립했을 때 만나는 지점의 그 위치가 궁금한 거죠. 그럼 연립해 보면은 결국 EA 알파1 x 빼기 A 알파1 제곱은 EA 베타1 x 빼기 A 베타1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EA x 알파1 더하기 베타1은 A 알파1 제곱 빼기 베타1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잘못했다. 이게 빼기죠. 이게 넘어가면 빼기. 그치? 그럼 A 날라가지? 나쁜 되면 알파1 더하기 베타1 되죠? 이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파1 베타1에 모일 수밖에 없다. 중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사실상 내가 이 참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질 중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참수가 있어. 여러 번 했을 거야. 꼭지점이 있어.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가 뭐다? 그지? 길이니까 절대값 붙이고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의 L제곱이다. 이거는 증명 쉽죠? 얘 몇 콤마 몇으로 이동시키면 돼? 0,0으로 이동시키면 바로 튀어나오지. 자, 그래서 미분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은 우리가 이 정도 이차 함수에서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2번 봅시다. 2번 몇 차 함수? 3차 함수 봅시다. 자, 3차 함수는 내가 한 가지 성질을 먼저 유도를 한 다음에 걔를 토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fx라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럼 얘를 미분한 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은? 대칭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미분한 함수가 x는 p라는 지점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p는 맘먹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뭐 찝찝하니까 그냥 식이 불편하니까 p라고 표현을 해봤어. 자,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함수를 x로 마피만큼 이동해 볼 거야. 그럼 이동한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지. 얘의 도함수는 우리 앞에서 했던 평행이동의 미분 기억나시나요? 얘의 도함수는 얘의 도함수를 얼만큼 이동하면 돼? 마피만큼 똑같이 이동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런데 이게 x는 p에 대하여 선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는 어디에 대칭이라는 얘기죠? x는 0, 그러니까 y축에 대하여 선대칭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요놈이 우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놈이 우함수라는 얘기는 요놈은 무슨 함수라는 얘기야? 0,f0의 점대칭인 함수. 그러니까 y절편의 점대칭인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0,fp에 대하여 뭐인 함수예요? 점대칭인 함수 아닌가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저 fx를 오른쪽으로 마피만큼 이동했지.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돌리면 얘는 반드시 어디에 대하여? p, fp에 대하여 점대칭인 함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fx를 일반화시켜 놨더니 언제나 성립하는 성질인 거잖아.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이다? 점대칭 함수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야 얘를 토대로 이것저것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가봅시다. 어디에 점대칭일까요? 자, 이 P라는 지점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P라는 지점은 얘를 미분한의 뭐였어? 대칭축이었죠.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의 축을 갖는 x지점 있지. 그리고 그 점을 대입한 y값, 그 두 점을 xy 좌표를 지나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3차 함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찾을 때에는 첫 번째 방법은 y는 f'x에 뭐를 찾는다? 대칭축을 찾은 다음에 그 대칭축에 x좌표를 대입해갖고 y좌표까지 찾아주면 어디에 점대칭인지가 나오죠. 자, 두 번째, 얘의 대칭축은 2차 함수의 미분계수가 몇인 점이기도 해? 0인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f'x를 한 번 더 뭐해서? 미분해서 몇 차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되는 점을 찾으면 돼? 0 되는 점을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3번 감미롭구만. 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대해서 점대칭이란 얘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 있지.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점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분자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얘의 몇 배일 수밖에 없어? 3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결국은 세근의 합이 3배겠죠? 대칭점 무슨 좌표에? 대칭점의 x좌표의 3배다 를 이용해서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눠갖고 유도해주는 방법도 있겠다. 사실 3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번, 3번이 1번, 3번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필수 코스예요. 뭐 나한테 말해. 3 곱하기 앞에 대칭점이 있어요. 대칭점 x좌표.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요약해가지고 이제 성질들을 유도를 해볼 건데, 그리고 우리 저번 방학 때 했던 것들에서 조금씩 덧붙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자, 3차 함수 중에서도 특히나 극대하고 극소가 있는 3차 함수 있지. 이런 3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칭점은 사실 극대극 극소에 모이기도 할까요? 중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P, FP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극대에서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어때? 똑같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 간격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 점좌표는 뭐예요? 이 간격을 알파라고 했어. P-알파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 저번에 했던 3차 함수는 모든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교점이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세근의 합이 어떻다? 일정하다. 자, 그 세근의 합이 뭘로 일정할까요? 3P로 일정하겠죠. 자, 근데 이것도 직선 아니야? 여기서 무슨 근가죠 중근가죠. 그러니까 P마알파네요. 근데 얘와의 합이 뭘로 일정해야 돼? 3P로 일정해야 되네. 그럼 얘는 P 풀 2알파, 여기가 P 풀 2알파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니까 여기가 P니까 얘도 알파여야 되니까 이 길이의 비율이 언제나 2대1일 수밖에 없다 라는 성질 이유도가 되겠네요. 그럼 같은 원리로 극소에서 접선을 긋고 봐도 이렇게도 당연히 2대1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껌 줄까? 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지금 직사각형이 1, 2, 1이잖아.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라는 거는 모든 그 넓이가 동일한 사실 합동인 8개의 직사각형 있지. 그 직사각형, 어떤 한 직사각형을 팔분할한 직사각형 안에 딱 특정 포인트들이 찍히게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팔분할된 직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지난다. 그리고 얘가 뭐고? 대칭점이고 얘가 뭐고? 극대고 얘가 극수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처음에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2대1인 건 기억이 나는데 어디가 2인지를 몰라갖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은 다음에 2대1인가? 막 이러거든?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부분이 2이고 어느 부분인지 1인지를 미리 아는 채로 그래프를 그려야 그래프도 이쁘게 그려지고 성질을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가 2대1이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 간격을 한번 L이라고 해볼게요. 뭐가 L이에요?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를 갖는 두 지점의 x 간격 차를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 점이 0,0이 되게 평행 이동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은 뭐가 되게? 몇 L이 돼 여기는? 2분의 3L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L이잖아. 네. 그리고 이 함수는 y는 최고치 한계치 몰라 a라거나 그럼 0에서 무슨 근? 중근. 그리고 2분의 3L에서 근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L에 대응하는 y 값은 그냥 여기에 L을 뭐 하면 돼요? 넣으면 되죠. 그럼 AL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L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L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 자체는 여기에 뭐만 취하면 되니까 절대값. 절대값만 취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줄 수 있겠죠. 2분의 절대값 A의 L 세제곱. 얘를 우리는 극대극소의 차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더 이쁜 유도는 적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분해서 미리 가볍게 유도를 하고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차는 최고차항 계수랑 그 극대 극소점의 누구 간격차? x 간격차가 결정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x 간격차가 2이고 극대극소의 차가 4인 패턴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모르겠으면 저걸로 찍으면 반은 맞아요. 저거겠지 하고 찍으면 뭐 좀 그 정도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다시 그려놓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생겼잖아 지금.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이번에는 p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뭐예요? p죠.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의 함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고 여기가 뭐니까? p니까 함수식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a의 x의 세제곱 빼기 p의 제곱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조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p, 정확히는 루트 3분의 p 이거지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p였더니 얘가 루트 3분의 p란 얘기는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루트 3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율 관계인 1대 루트 3이다 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쟤도 2대1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쓰이는 비율 관계니까 기억해 주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알파라는 지점이 있어. 내가 알파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됐어요. 어딜 찾고 싶냐면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지는 이 점이 궁금해. 자, 느낌만 살려봅시다. 자,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몇 대 몇일 것 같아? 2대1인가? 쟤랑 똑같나? 쟤랑 똑같습니다. 자, 이해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fx야, 접선이 gx야, 교점이 여기 알파라 그랬잖아. 요 교점을 베타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fx의 미분계수와 gx의 뭐가 똑같은 점? 기울기가 똑같은 점을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f'과 g'이 어때지는 점? 같아지는 점. 그럼 f' 빼기 g' 이 몇인 점?
0인 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일단 y는 fx 빼기 gx라는 두 개를 뺀 함수를 그린 후에 걔의 미분계수가 몇인 점? 0인 점을 찾으면 되잖아. 자, 근데 얘는 f와 g의 위치 관계가 지금 알파에서 뭐 하니까 접하니까 뭐를 인수로 가지고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베타에서도 뭐 하니까 그냥 만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제곱차항계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의 그래프 자체는 알파에서 뭐하고 접하고 베타에서 뭐하고 만나는 상태인 거잖아.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점은 얘의 미분계수가 몇인 점을 찾고 싶은 거야? 0인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관계가 그대로 보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개를 뺀 함수의 그 비율관계는 표현이 좀 웃겨요. 이게 웬만하면 보존됩니다. 또 해볼까요? 여기 대칭점 있지? 어떨 것 같아요? 이러지 않을까? 그지? 왜냐면은 어차피 1차 함수 있지? 1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두 번 미분하면 날라가죠. 그러니까 얘의 대칭점이랑 그냥 fx의 대칭점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어차피 몇이니까? 0이니까 우리 대칭점 찾는 두 번째 방법이 두 번 미분해서 몇 되는 거 찾는 거였어? 0인 거 찾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또 해볼까? 사실 이런 거 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를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한 거라. 여기서 평행선을 그었어. 당연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1대 루트 3이겠죠? 그지?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뭐 빼함수의 어느 포인트인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4차 함수로 갑시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 넓이 공식들도 그렇고 길이 공식들도 그렇고 L이라는 L을 기준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을. 자, L의 기준점은 항상 경계값 사이의 간격이야. 그런데 경계값이 두 개인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4차 함수에 얘와 얘 사이와의 y값의 차 있지. 그거는 사실 얘랑 얘 사이와의 y값의 차라고 봐도 되잖아. 그러면 걔 경계값을 얘로 잡을지 얘로 잡을지가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1번 규칙이 이거긴 한데 2번 규칙은 우선순위가 미분계수가 0인 점들입니다.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 간격차를 L로 설정할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L을 지정한 그 규칙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4차 함수 봅시다. 4차 함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4차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두 종류의 함수들이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함수를 볼 거고, 자, 1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무슨 근? 삼중근. 미분하는 무슨 근? 중근. 자,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이게 y는 c예요. 그럼 fx의 관계식은 일단은 최고차항계수의 알파에서 무슨 근? 삼중근. 베타에서 강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를 0,0으로 이동해도 되지만 그냥 미분해볼게요. 그러면 3 x 빼기 알파의 제곱
우리 너무 변형만 했으니까 이제 원초적으로 이렇게 가보자고. 그럼 미그 더하기 음이 이렇게 되지. 그럼 둘이 뭘로 묶여? 이걸로 묶이죠. 아 그러니까 알파에서 중문은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3x 빼기 3베타지. 그리고 여기서는 2승 묶였으니까 x 빼기 알파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4x 빼기 알파 빼기 3베타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점 좌표가 4분의 알파 더하기 3베타인 거 알겠어? 근데 4분의 알파 더하기 3베타는 알파랑 베타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3대 1로 내분한 점이죠. 그러니까 3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3중근에 갖는 패턴은 기억하기도 쉽잖아. 3중근 3 332. 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332네라는 고깃집이 있었거든. 삼겹살 1인분에 2,700원인가? 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20살 때 있었던 그립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궁금해. 자 그러면 얘랑 얘의 값을 L로 잡을게요. 왜냐면 얘의 y값과 얘의 y값이 궁금한 거잖아. 차가. 물론 얘와 얘의 y값의 차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아까 미분계수가 몇인 점을 우선순위로? 0인 점들을 우선순위로 둔다 그랬으니까 이걸 L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얘를 0,0으로 평행이동해 볼게요. 그럼 이 길이가 L이지. 그럼 이 점 좌표는 뭐게? 3분의 4L이죠. 좋아요. 그럼 함수식이 y는 a, x의 세제곱에 x 빼기 3분의 4L이네. 그럼 얘 y좌표는 뭐 넣으면 돼요? L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L3승에 빼기 3분의 L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 취해주시면 공식이 나오네. 그래서 이 길이가 L일 때 요 공식 이건 극대극소라고 하긴 뭐하죠. 이게 극값이 아니잖아. 어쨌든 저 3중근 갖는 포인트랑 극소 사이와의 간격차 공식이 3분의 절대값 A, L을 4승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번엔 이런 함수 한번 해봅시다.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이 3개인데 극소값이 어떤 경우? 똑같은 경우 y는 c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알파라고 놓고 여기 베타라고 놓고 여기를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식부터 세워볼까? 자 이 fx랑 y는 c랑 연립하면 알파에서 무슨 근? 중근. 베타에서 중근. 그럼 얘는 최고차 함계수에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중근, 누구랑? y는 c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미분해 볼까요? 공미용법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묶이고 여기서는 x 빼기 베타 남고 여기서는 x 빼기 알파 남으니까 2x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남죠. 그럼 0되는 애가 뭐예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네요. 근데 그래프 생김새를 아무리 고민해 봐도 여기에 대해서 뭐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것만 같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걸 해볼까? 얘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아니지 A 가로 열고 자 얘 여기 넣었어. 그럼 알파 날라가지.
그러니까 베타 빼기 x의 제곱이 되지. 얘는 알파 빼기 x의 제곱이 되지.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랑 같아? 그러면 그냥 fx랑 같죠. 우리 아까 했던 거 생각해봐. f2k 빼기 x랑 fx랑 같으면 어디의 선대칭이었어? x는 k의 선대칭이었죠. 그럼 얘는 어디의 선대칭이야?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선대칭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선대칭이다 라는 성질이 의도가 되겠네요. 당연히 그럼 이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고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건 번외로 4차 함수가 선대칭이잖아. 그럼 무조건 평행이동시켜서 어디에 대칭으로 만들 수 있어?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선대칭 4차 함수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얘 미분해 보면 이거지. 그러면 2x로 묶이고 2ax의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그럼 0에서 무조건 극각 갖는 건 오케이다. 자, 근데 a, b의 부호가 같으면 이거 0대N에 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겠네. 만약에 a, b의 부호가 다르면 0대N에 해 있어 없어? 뿔마 관계로 두 개 있겠지. 그 그래프가 저 그래프의 개형은 이거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4차 함수는 선대칭 성질을 갖고 있는 종류가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길이를 L로 표현을 하고 얘를 원점으로 한번 평행이동 시켜 봅시다. 아니야. 얘를 원점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L이고 여기가 L 아니야? 그지? 그럼 식 자체가 A의 x 더하기 L의 제곱 x 빼기 L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y 값이 궁금하면 그냥 몇 넣으면 되는 거야? 0 넣으면 AL 4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이가 L일 때 이 길이 공식이 절대값 A L 4승. 자, 이건 좀 많이 써요. 우리가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내가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 그럼 얘의 y값이 뭐인 지점을 찾으는데 A, L 4승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되죠. 근데 얘는 전개해보면 A, x제곱 빼기 L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AX의 4승 빼기 2A L제곱 X의 제곱 더하기 AL 4승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죠. 그럼 AX의 제곱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빼기 2L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0하고 루트 2L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결국은 여기가 L, 여기가 L이면 여기가 몇 L이다? 루트 2L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율관계 1대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저것도 은근히 많이는 아닌데 가끔씩 쓰입니다. 은근히 이제 저건 하도 안 나오네 안 써도 되겠지 할 즈음 한 번씩 등장하는 약간 그런 비율관계라서 여기 있는 건 가능하면 다 숙지해 주시면 좋기는 해요. 자, 미분과 관련된 성질은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여태까지 다항함수랑 접선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봤더니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다가 이제 좀 관찰이 됐었잖아. 직선이 있는데 다항함수가 이렇게 접해. 그러니까 튕기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의 인수로 가졌어? 몇 개? 2개의 인수로 가졌었죠. 똑같이 접하는데 다항함수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접해. 그럼 몇 개의 인수로 가졌어? 3개의 인수로 가졌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결국은 이 함수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건 x 빼기 알파를 최대한 몇 개 인수로 가질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럼 이렇게 최대한 묶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점점점 부분에 알파 나오면 절대 몇이면 안 돼? 0이면 안 되죠. 왜냐면 점점점 h에 넣어서 0이라는 얘기는 아직 묶으래가 남았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최대치로 다 묶었을 때를 생각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x의 알파 플러스랑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알파 플러스일 때 얘랑 지금 저 그림에서 누가 커? f가 크죠? 알파 오른쪽에서는?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둘 다? fx가 크죠? 그럼 얘에 뭐가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다는 거죠? 그지? 알파 뿌리건 알파 마건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안 변하잖아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의 부호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의 알파 풀 알파 마를 넣었을 때도 부호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 알파 풀 넣으면 0풀 되고 알파 마 넣으면 0마 되잖아. 근데 거듭 제곱했을 때 부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무슨 수여야 돼요? 짝수여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 접하면 무조건 몇 개는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2개는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얘는 자연수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원리는 부호 변화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 대소관계의 변화, 부호 변화의 관점으로 본다. 그럼 얘도 똑같네요. fx 빼기 gx 일단 최소한 x 빼기 알파 몇 개는 인수로 가죠? 2개는 인수로 가지죠. 그런데 부호가 얘는 알파의 좌우에서 바뀌지 않나요? 뚫고 가면서 변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니까 알파에서 분명히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알파 풀 알파 나왔을 때 부호 알파만 넣었을 때 부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거듭 제곱이 무슨 수여야 된다? 홀수여야 되는데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니까 2개는 있어야 되니까 3 이상의 홀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듯 정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다항 함수는 몇 차까지라고? 4차까지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5개 갖는 애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 역시 어때요? 4개는 뭐 어쩌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6개 이런 일은 없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2개 이상인 거 플러스 부호 변화를 통해 짝수냐 홀수냐 이 2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튕기면서 접할 때에는 2개 또는 4개 또는 6개 이런 식으로 짝수계의 인수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 뚫고 가면서 접하는 경우는 홀수계의 인수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1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분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한 거고. 눌러주세요.